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는 삼성 대 한화의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화는 에이스 코디 폰세를, 삼성은 가을 에이스 최원태를 필두로 운명의 5차전에 나섰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폰세와 와이스 2명으로 승부를 끝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는 현재 5회 말 한화의 공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운드 싸움에서 압도적이었던 한화가 7대1로 삼성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홍원기 수석 코치와 손시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7월 키움 지휘봉을 내려놓은 홍 수석 코치는 3개월 만에 현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와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고 마이애미 구단이 발표했습니다.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망콕 마티앙을 내보내고 닉 퍼킨스를 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월드시리즈를 앞둔 가운데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로 이끈 신예 트레이 예세비지가 1차전 선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의 2년차 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가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NBA 포틀랜드 현직 감독이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레전드인 빌럽스와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테리 로지어 등 전 현직 NBA 선수 수십 명이 스포츠 불법 베팅과 불법 도박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특히 LA 레이커스의 코치로 활동했던 데이먼 존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경기에 빠진다는 정보를 스포츠 베팅 조작 공범에게 미리 흘리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NBA 사무국은 빌러스 감독과 로지어를 바로 팀에서 떠나도록 조치했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K리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전북이 파이널 라운드 전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지난 1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 33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수원FC를 상대로 전북이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이날 같은 날 열렸던 경기에서 김천이 또 안양에게 패하면서 양팀의 승점차가 남은 5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충분히 벌어지면서 전북의 우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1호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었던 전북이었는데요. 올해 다시 왕자로 복귀를 했고요. 아무래도 거스포획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만들어낸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진짜 12위에서 1위 강등을 걱정하던 팀이 리그 우승, 그것도 조기 우승까지 달성했다. 여기에 포획 감독을 빼놓고 말할 수는 절대 없죠. 예, 맞습니다. 사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전북에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정효 감독과 포획 두 감독이 이제 최종 물망에 올랐었는데 이정효 감독을 택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 포획 감독의 이력이 역대 K리그에 온 감독 중에는 뭐 최고였지만 최근 K리그에서 이 외국인 감독이 성공한 사례가 좀 많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전북이 뭐 전력 자체보다는 뭐 동기부여나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끌어
끌어올려 하는 게 과제였던 만큼 국내 감독이 좀 낫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었고요. 실제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런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좀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포획 감독 확실히 좀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안양전이었는데요. 포획 감독이 당시 과도할 정도의 안티축구로 1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승격팀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해야 했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포획 감독이 이 경기를 터닝포인트로 잡았었고 실제 승리하면서 이 경기부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리그를 운영하는 힘, 맥을 짚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줬고요. 포획 감독이 전술적으로 막 화려하거나 트렌디한 유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팀을 뚝심 있게 끌고 가는 이런 능력에서 장점을 보였고 이런 게 전북 부활에 만든 중요한 초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선수들도 포획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었고 이승우 선수 예를 들면 사실 주전은 아니었고 경기에 자주 나서지 못했는데 포획 감독에 대한 신뢰 여러 차이를 보여줬다는 거는 사실 전북 같은 팀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 백업 선수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최가희 감독 시절에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됐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잘 이루어졌다는 거는 사실 포획 감독이 굉장히 장점이 있구나. 굉장히 클래스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하기 전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우승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5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전북은 이제 이 경기의 의미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전북에게 아직 하나의 목표가 더 남아 있는데 바로 코리아컵 결승전입니다. 이게 12월 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 FC를 상대로 단판 승부로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전북이 어느 정도의 페이스와 리듬으로 이제 광주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코리아컵까지 드는 더블에 도전할 것인가인데 일단 포획 감독은 굉장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목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를 끝으로 전북에서의 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레전드 최철순 선수도 트로피를 하나 더 들어올리고 끝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더블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포획 감독은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선수단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주기로 해서 당분간은 이제 경기 준비를 한 이틀 전까지는 선수들에게 자율적으로 휴가를 보낼 사람 휴가를 보내고 클럽하우스에 나와서 운동할 사람 운동을 해라라는 식으로 하고 이제 경기 이틀 전부터 해당 경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코리아컵 결승전을 앞두고는 이 페이스를 바짝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북이 우승을 확정지었고 파이널 A 상위 6개 팀은 결국엔 2위 경쟁이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조기 우승으로 김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2위 싸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K리그에는 총 2.5장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티켓이 주어지고요. 한 장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티켓이 주어집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우승팀과 코리아컵 우승팀 그리고 이 두 팀이 직행 2장을 갖게 되고요. 2위가 플레이오프 가고 3위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에 진출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와 2 간의 대회 상금이나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2위 싸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게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합니다. 자, 코리아컵까지 엘리트 티켓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코리아컵까지 들어올리면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코리아컵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나 2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은 이제 리그로 넘겨지게 되고 리그 4위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또 더 있는데 바로 김천 상무입니다. 김천 상무는 군팀이라는 특수 성격의 팀이기 때문에 AFC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있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김천이 2위나 3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차순위에 있는 팀들이 또 그 권리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북이 코리아컵까지 더블을 차지하고 김천이 3위 이내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5위까지 지금 그렇네요. 다음 시즌 AF 챔피언스 리그 2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널 그룹 A조도 경우에 따라서는 순위 경쟁 끝까지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파이널 A 막차 경쟁에서 강원이냐 광주냐
라는 게 관건이었는데 결국 강원이 살아남았네요. 맞습니다. 강원이 33라운드에서 대구가 2대2로 비기면서 6위를 확정 지었는데요. 지난 시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강원 올 시즌 앞두고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이었던 양민혁 선수, 황무기 선수 떠났고요. K리그1 감독상에 빛나는 윤종환 감독 역시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대신 강원은 이 정경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는데요. 사실 코치 시절부터 정경호 감독은 브레인이다, 준비된 지도자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감독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과연 정 감독이 어떻게 할까에 관심이 모여졌는데 예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특히 정경호 감독이 코치로 11년 정도 있었었는데 확실히 이런 내공이 잘 쌓여졌다고 느껴진 게 강원이 초반에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을 때 정경호 감독이 택했던 게 약간 안티축구에 가깝게 어떻게든 승점을 쌓는 축구로 버텨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서민우 선수, 김대원 선수 전역하고 모재현 선수, 김건희 선수 영입했던 여름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실 초보 감독이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길이었는데 어찌됐건 정경원 감독이 그동안 배운 생존 본능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게 6강까지 진출했던 포인트가 됐고요. 강원은 창단 후 첫 2시즌 연속 파이널 A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열렸었던 AF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이제 3차전 경기에서 일본 J리그의 최강자죠. 비셀 고베를 상대로 4대3 제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강원이 이날 무시무시한 흐름을 탔던 게 전반에만 이상원, 모재현, 송준석의 연속골로 3대0으로 앞서갔어요. 하지만 비셀고베도 후반 들어서 이제 주축 선수들을 교체 투입을 하면서 무섭게 쫓아왔고 미야시로, 장패트릭 그리고 후반 44분에 미야시로가 멀티골로 3대3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강원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추가 시간에 이 지난 여름 이제 J리그에서 좀 아쉬운 성적표를 안고 돌아온 골잡이 김건희 선수가 또 일본 최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려주면서 4대3 승리를 거뒀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기사를 3번 고쳤습니다. 기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연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손이 빨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강원은 홈에서 열린 2경기에서 중국의 상하이서나 일본의 비셀고베를 잡으면서 지금 2승 1패를 기록하게 됐고 동부아시아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초반 판도에서 잘 치고 나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위표를 보면요. 비셀고베가 2위, 강원이 3위인데 울산이 1위입니다. 맞습니다. 울산이 21일 홈에서 히로시마를 1대0으로 잡으면서 2승 1무로 리그 페이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승리하기가 어려웠던 흐름을 감안하면 180도 달라졌고요. 사실 히로시마전 같은 경우는 울산이 완벽한 로테이션을 단행할 정도로 지금 어쨌든 현재 울산이 리그에서 갈 길이 바쁜 상황이라 그런데 이게 비우니까 채우는 건지 오히려 더 아침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실점이 단 2골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울산은 지난 리그 광주전 승리에 이어서 아침까지 승리하면서 50일 만에 2연승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금 리그에서는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팀이 울산인데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잘 활약하고 있다는 게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치른 2경기, 리그 경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점인데 네. 가장 큰 차이는 선수들의 의욕인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눈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불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5대5 싸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박빙의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면서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뭔가 울산 내부적으로도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된 것 같다라는 게 네. 최근 2연승으로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울산 여전히 팀 내 분위기 어수선한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잠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 상황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한국 시리즈에서 LG를 만날 팀이 가려지는데요. 한화 대 삼성, 삼성 대 한화의 경기 6회 말 한화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화에서는 와이스가 직전까지 잘 던졌고 이제 폰세가 잘 던졌고 이제 와이스가
마운드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점수는 여전히 7대1로 한화가 한 발 정도 잠실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두 분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고향이 네. 그 이제 경남 마산 지금 유명한 이제 NC 팬이시잖아요. 창원 통합시로 합쳐졌고 네. 또 제가 고향을 떠난 사이에 이제 NC 다이노스 창단을 했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NC를 응원하고 있고 올해 일단 가을 야구까지 왔었으니까 저는 뭐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면서 지금은 이제 남들의 네. 잔치를 슬쩍슬쩍 구경하고 있습니다. NC 대단했죠. 진짜 눈물겨운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박찬준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MBC 청룡 때부터 좋아했던 골수 LG 팬인데요. 네, 뭐 근데 하지만 지금은 좀 결과만 챙겨보는 팬이 된 게 네. 주말에 K리그 경기 다 보는 것도 아내 눈치 엄청 보거든요. 네네. 여기서 야구까지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는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여전한 LG 팬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또 이제 한국 시리즈 가게 된다면은 바로 이번 주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챙겨 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가을 야구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K리그도 관중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뭐 야구의 흐름에 미칠 바는 아니지만 K리그도 꾸준하게 흥행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미 K리그 1과 K리그 2를 합쳐서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300만 명 돌파의 지표는 지금 3년 연속 이뤄낸 성과입니다. 올해는 또 눈에 뜨는 게 K리그 2만 이제 100만 관중을 넘어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역시 수원 삼성, 인천 유나이티드의 치열한 선두 경쟁이 또 이뤄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뜨거운 열기와는 반대로 자꾸 이렇게 팬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실 뭐 전북의 우승으로 K리그 모든 이슈가 모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관심을 빨아들인 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골프 세레머니였는데요. 네. 신태용 감독 경기로 치러지는 첫 경기였던 광주와의 경기에서 울산이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 페널티킥을 이청용이 찾고 골프 세레머니까지 펼치면서 그야말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이청용 선수가 페널티 키커가 아니었거든요. 뭐 자청해서 찾고 세레머니까지 한 것은 이 앞서 이제 신태용 감독의 계속된 인터뷰 이런 부분에 따른 저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어쨌든 경기 후 이청용은 누가 더 진실된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일단 울산 선수들이 당면 과제인 잔류가 우선이기 때문에 확정 지은 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진실 게임을 뒤로 밀어놓은 상황인데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축구계는 물론이고요. 팬들 사이에서도 반응이나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신태용 감독의 격한 어떤 반박 인터뷰라든가 이청용 선수의 또 골프 세레머니 이런 것들이 첨예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팬들이라든가 대다수의 언론이라든가 확인할 길은 아직 없어요. 울산 HD 구단 같은 경우에도 반박문을 지난주에 준비했다가 조금 이제 경기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또 이제 논조가 살짝 바뀌면서 흐름이 바뀌면서 일단 그걸 미뤄둔 상황이고 선수들도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부끄러운 목표, 그러니까 잔류라는 부분을 확정 짓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가 없이 경론만 서로를 주고받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팬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수요일 열렸던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A에 속한 팀들의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밝혔는데 황선홍 감독은 중립적인 입장, 진실이 무엇인지는 내가 확인할 겨를은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또 팬들 보기에 축구인으로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좀 중립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아쉬운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주장처럼 일단은 잔류가 당면 과제라면은 선결하고 나서 무언가 입장 표명을 하던 무언가를 했으면 더 좋았을 법 혹은 훨씬 더 나았을 법 했는데 조금은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사실 이게 사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죽하면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말씀 서우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진실은 아직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어찌됐건.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있고 결국 상처를 받는 건 축구 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양측 모두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독의 징계도 논란인데요. 오심은 오심이고 불만을 SNS에 공개한 건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포획 감독은 K리그1 32라운드 제주와 전북의 경기 당시 이제 경기 막바지에 벌어졌던 전진우 선수의 이제 페널티킥 판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SNS에 좀 격한 반응을 보였었죠. 페널티도 아니고 VAR도 안 보고 설명도 없다. 라는 그 직설적인 이제 표현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전에도 같은 상황에서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축구 연맹도 징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상 참작이 된 부분은 그 판정이 실제로 오심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되는데 전북이 이길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 부분을 심판과 VAR 심판들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포획 감독은 300만 원 제재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나온 것 같고 이 300만 원 제재금 징계가 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이 제재금이 600만 원을 넘어서면은 연말에 열리는 K리그 시상식 후보에 들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포획 감독이 만약에 600만 원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올해처럼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도 감독상 후보에 못 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일단 프로축구연맹이 300만 원 제재금을 선택하면서 포획 감독이 연말에 수상할 가능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감독이 SNS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여기에 대한 판단도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연맹도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명백한 오심의 경우 오심이라고 말 못하는 것도 사실 좀 팬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심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좀 유연한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속에 K리그1은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갑니다. 파이널 A 첫 경기로는 어떤 대지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10월 25일에는 전북과 김천이 맞붙습니다. 뭐 리그 우승을 확정한 전북과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천의 대결이고요. 김천은 이제 전역을 앞둔 구기 선수들이 나서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요일에는 FC 서울과 강원 FC 지금 5위와 6위에 지금 또 승점 차가 굉장히 빡빡한 두 팀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대전과 포항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결국은 세 경기 다 순위 경쟁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여기입니다. 파이널 B인데요. 강등 경쟁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 일단 어떤 경기들이 열리는지 볼까요? 25일 오후 2시에 광주와 안양이 맞붙고요. 두 팀은 7위와 8위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정적인 잔리를 위해서는 좀 흔히 말하는 핫스왕 7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경쟁을 위해서 중요한 경기고요. 오후 4시 30분에는 수원종합운동장의 수원FC와 제주 10등과 11위 팀의 싸움입니다. 흔히 말하는 멸망전인데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지난 맞대결에서 제주가 무려 4명이 퇴장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굉장히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경기를 치렀던 팀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제주 입장에서 서력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울산과 대구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26일 오후 7시에 경기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울산 상황 얘기를 드렸고 대구가 최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세징야가 지금 거의 메시급 활약이거든요. 7경기에서 5골 7도움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울산을 상대 울산 원정에서는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자신들을 위한 포인트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현재 최하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이를 많이 좁혔죠. 이제 11위 제주하고 승점차가 한때 12점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5점까지 좁혀놨어요. 특히 또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페이스를 올린다고 하면 일단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는 게 우선 그렇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잘하면 달성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울산전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야기대로 뭐 대구가 이기고 울산이 진다면은 울산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등권으로 내려오게 되고 진짜 파이널 B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는 12위 수원FC와 승점차가 불과 2점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칫하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분위기를 가까스로 끌어올렸는데 다시 한번 패하는 경기가 생긴다? 그러면 선수들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구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등 경쟁에 더해서 K리그2 승격 경쟁을 함께 봐야 할 텐데 일단은 인천의 승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K리그2는 4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인천과 수원의 승점차가 8점입니다. 인천이 이제 자력으로 우승하는 데까지 승점이 5점 남았는데 만일 인천이 이기고 수원이 지면은 이게
이번 주말 라운드에 확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인천도 전북처럼 조기 우승을 꿈꾸고 있고 수원은 뭐 현실을 좀 냉정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는 것이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변성환 감독과 구단에서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36라운드 경기 일정은 선두 경쟁과 승격 경쟁을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25일 오후 2시에 성남과 화성이 맞붙고요. 같은 시각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과 전남이 격돌합니다. 충북 청주와 부천이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부산과 김포가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천안과 안산이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25일 오후 4시 30분 경기를 펼치고요. 26일에는요 오후 2시에 인천 전용구장에서 인천과 경남, 그리고 4시 30분에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이랜과 충남 아산이 격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K리그 2 현재 상위권 순위를 짚어보면은 승격 경쟁에 대해서 좀 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아까 뭐 인천과 수원이 승점 8점 차이까지는 저희가 들었지만 그 밑에 팀들은 어떻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네, 3위 부천이 승점 59점, 4위 전남이 58점, 5위 서울이랜드가 55점, 6위 성남이 52점, 7위 부산 51점, 8위 김포 51점입니다. 이 팀들이 아직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부천과 전남, 서울이랜드가 최근 흐름이 좋아지면서 이제 격차를 서서히 벌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이 이번 주말 경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성남, 부산, 김포와의 격차를 벌린다면 뭐 K리그2 플레이오프 구도도 판도도 좀은 이른 시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2도 진짜 많은 팬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데, 자, 또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 중에 이 경기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싶은 경기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거론해 주신 6팀 중에 직접 맞대결을 펼치는 팀이 있거든요. 부산과 김포의 경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아서 제가 지난 이랜드전 갔다 왔는데 목동까지 찾아오신 팬들이 여러 차례 정신 차려 부산을 외쳤거든요.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5위권을 유지하다가 지금 7위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김포 역시 갈 길이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승점 차가 두 팀이 같아 승점 차가 없습니다. 승점 51로 꼴득실로 이제 순위를 나눠 가진 상황인데, 이번 경기를 어찌됐건 승리를 해야지 다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이번 라운드에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협회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에 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좀 근거 없는 소문들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지금 의견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요소들이 노진된 것 같아요. 박항서 지금 대표팀 단장이 대표팀 감독을 맡을 것이다. 뭐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다. 이런 좀 이제 근거 없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일명 뭐 유튜버 레카라고 부르는 네네. 이제 세력들에 대해서 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우정, 박찬준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